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대 VA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리비아 대표팀과 관련된 전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소식들이라던가 상황들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예, 먼저 그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규성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멤버를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센터백이 많이 빠지고 대신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많이 뽑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리그전을 치러 오면서 좀 많은 부상자가 생겼어요. 먼저 그 황인범 선수가 부상을 먼저 당했었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말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단 백승호 선수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주말 떨어지는 과정에서 좀 잘못 떨어지면서 어깨 부상을 당했고, 또 이제 이동경 선수도 수원 FC하고의 경기에서 그 막판에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거죠. 근데 이동경 선수는 아무래도 팀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참고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인범에 이어서, 사실 황인범 선수가 빠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체 발탁을 안 했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근데 이제 그 백승호랑 이동경까지 빠지니까 원래 아마 홍명보 감독은 황인범이 빠진 자리에 백승호를 쓸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어쨌건 간에 대표팀에서 좀 패스 돌리는 유형의 선수가 황인범 다음이 이제 백승호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백승호까지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 배준호와 서민우를 대체 발탁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배준호 선수가 이제 이동경 선수의 대체자가 될 것이고, 이제 서민우 선수는 이제 그 백승호 선수, 황인범 선수 이쪽에 이제 대체자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표팀의 중원이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김진규, 원두재, 옌스 카스트로프, 서민우, 박진섭, 권혁규 이렇게 있는 건데, 박진섭은 아마 만약에 3백을 쓰게 된다면 3백을 쓰게 된다면 센터백, 그리고 3미드를 쓰더라도 그러면은 아마 수비적인 미드필더 한 명에 그 앞에 이제 조금 더 연결해주는 선수랑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황인범 선수랑은 겹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진섭, 권혁규, 원두재는 그쪽에 겹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인 이제 그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김진규, 서민우, 그리고 옌스 카스트로프 이쪽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카스트로프는 좀 유형 자체가 다르긴 하죠. 싸워주는 유형이고, 김진규 선수는 이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주고받고 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 서민우 선수가 스타일적으로는 좀 비슷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탈압박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먼저 중용될 거는 김진규 선수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동안도 황인범 선수가 빠질 때 백승호, 김진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김진규 서민우 선수는 대체 발탁이 됐다는 거는 어쨌건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인범이 부상일 때 대체 발탁을 그때는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가 조금은 중용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미드를 쓴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4-3-3을 쓴다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박진섭이나 권혁규나 원두재 중에 한 명이, 저는 박진섭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A매치에서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3백일 때는 박진섭이 중앙. 그리고 4-3-3의 3미들일 때는 나폴피아나로 내려오는. 나폴피아나로 내려오는 그거를 이제 박진섭이 할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파라과이 전에 박진섭 선수의 활약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그 앞에 한 자리를 김진규 선수가 서고, 그러면 한 자리를 서게 된다면은 이강인이나 이재성을 내리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그 이라크하고의 월드컵 예선 거의 마지막쯤에 있었던 예선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본선 진출 확정 지었던 그 경기 때 황인범 부상이었고, 그리고 백승호 부상이었을 때, 백승호가 선발로 나왔다가 부상당했을 때, 그때 이강인을 내렸는데 이강인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도움까지도 기록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강인이나, 그리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도 벤투호 때는 그때 이제 3미드 세웠었잖아요. 그때 이재성이 거기서 뛰었었거든요. 황희찬하고 손흥민하고 조규성하고 이렇게 공격 쪽에서, 나상호하고 이렇게 공격 쪽에서 뛰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재성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벽잘라 역할로 이제 쓰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박진섭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가능한 게 되는 건데 네. 볼리비아전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진영을 실험해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나전은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전형을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침내 그 천안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천안 축구센터를 열면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 축구센터 외관이고 이게 잔디고. 잔디 되게 좋네요, 근데.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숙소. 예, 숙소고 이거는 카페테리아. 근데 아직 오픈 안 했다라고 해요. 카페테리아고 이거는 뭐 이제 미팅장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미팅장 이런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반진혁 기자가 보내준 오픈 트레이닝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선수들도 만족해 한다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숙소도 굉장히 아무래도 최신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깨끗하고 그리고 되게 설비도 잘 되어 있다. 약간 좀 옌스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명함이 있긴 한 거죠. 예, 이게 거기가 천안이다 보니까 그것도 천안에서도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 특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인천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에서 훈련장까지 가는 데만도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2-3시간 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KTX 정차하는 천안 아산역이나 아니면 지하철 1호선 성안역에서 택시 타고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 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문제는 경기를 이번에는 대전에서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은 대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거리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제 이번에는 김포에서 하는데 원래 고향에서 하거든요. 고향에서 하는데 이번에 고향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 김포 솔터 축구장을 임시대관 해가지고 훈련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이야 김포가 비어 있으니까 쓰지만 다 겹쳐버리면 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천안에 좋은 그렇게 센터를 만든 거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좀 원래는 파주라던가 아니면 김포라던가 이런 데 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예, 아무래도 접근성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예, 거기다가 사실 그 축구협회 직원들도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애들도 키우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수도권에 있을 거니까 계속해서 천안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거기다가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경우들도 그럴 때는 정말 오래 걸리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 트레이닝을 했는데 30명 팬이 노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한 팬이 못 온 거죠? 네, 그렇죠.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수들이 바쁜 일정을 보내게 생겼어요. 월요일에 천안에서 소집이 됐고 화요일날 훈련했고 그리고 오늘 완전체 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대전에서 경기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괜찮죠. 경기장 적응 훈련 이제 대전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전을 대전에서 치르고 나서는 하루 휴가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팀 훈련을 김포에서 하는데 또 숙소는 고향이에요. 대표팀이 항상 고향에서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고향에 가서 숙소 있다가 또 이제 17일날 경기장 적응 훈련했다가 가나전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이미 비행기 타고 오래 왔는데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이상한 일정이 됐다. 이게 현재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선수들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이번 빼면은 뭐 한동안 대표팀도 경기도 없고 거기다가 설비가 워낙 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되게 만족감을 표하고는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이 연달아서 A매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계속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의 주 경기장은 상암이니까 그렇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계속해서 네. 손흥민 선수가 겨울에 임대 간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임대도 있었고 AC 밀란은 심지어 공신력이 제법 높은 데서도 나왔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가제타라던가 뭐 풋볼 이탈리아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니다. 직접 얘기했죠. 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 저는 저에 대한 루머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축구 팬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신념,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가 제가 지금 뛰고 있는 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나온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어느 팀하고 따로 겨울을 통해 간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구단의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겨울에는 들어와서 잘 쉬고 재충전해서 월드컵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잘 쉬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싶다. 엄청나게 저희 클럽에 대해서 많이 애정하고 있고 또 존중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뛰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딱 전형적인 손흥민 선수 다운 인터뷰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여기서? 했죠. 예, 그러니까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뭐 기사 가져오면 부어지가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간다죠. 왜냐면은 애당초 LAFC 선택한 이유가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드컵이기 때문에 여기 포커스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손민 선수답다는 게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거죠. 네. 예, 엄청나게 우리 팀을 애정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도 예,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거는 LAFC 팬들이랑 구단 관계자들이 매우 흐뭇할 거예요. 왜냐면은 MLS 간 선수들이 실제 2개월 임대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앙리도 갔고 베컴도 갔고 많은 선수들이 질라탄도 가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루머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구단들은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괜히 루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밀란하고 바르샤는 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밀란은요. 그 바르셀로나는 몰라도 바르셀로나는 사실 셀러리캡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밀란은 저는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루머는 나오는 거죠. 구단이 원하니까. 근데 그 구단들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구단이 원하는 거고 선수가 원하는 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손민 선수가 그건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네. 그 2개월 임대 조항이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예.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2개월 임대 조항을 넣고 LAFC 그 조건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이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월드컵이 끝나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임대 이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볼리비아가 이제 뭐 대표팀 명단 여기는 일찌감치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별로 없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아크론 톨야티라는 팀에서 2명이 뛰고 있고요. 네. 예,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랑 이제 요마르 호차 이렇게 2명이 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가리아 팀에서 메디나가 뛰고 있고 코르도바 이거는 2부 리그 팀이고요. 레가네스도 2부 리그 팀이고요. 네. 그리고 마요르카 B팀 선수도 있고요. 예, 이강인의 아주 오래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볼리비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요. 예, 근데 뭐 좀 자세한 거는 내일 이제 볼리비아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프리뷰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가나는 여기는 네. 어젯밤 9시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발표 나오기 전에 너무 안 나오니까 얘는 노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6명이 이제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 부상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건 간에 예, 뒤늦게 발표를 했고 그래도 뭐 많은 선수들이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살리수 핵심 수비수죠. 예. 그리고 이제 아티즈기 이 선수 국내 팬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죠. 우루과이전 영웅. 예. 한국을 16강으로 보내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데리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고 있고 한 선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유명한 선수라고 하면은 여기 세멘요. 예, 세멘요가 가장 유명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카말딘 술레마나도 나름 예, 유명한 선수고요. 근데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싶어했던 약간 쿠두스라든지 예. 이런 선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부상으로 아유, 쿠두스, 지쿠도 사실 살리수랑 함께 두 명이 주전 수비수거든요. 네. 예, 그 파티 그리고 파타우 예, 그리고 또 이제 페인츠 이렇게 빠졌습니다. 6명이나 빠지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이들을 대신해서 켈빈 은쿠르마 이 선수도 이제 어린 선수인데 네. 그리고 프린스 오세이 오수. 예, 오세이 오우수 이 선수가 예. 이제 몬트리올 임팩트의 공격수인데 뭐 몬트리올 임팩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34경기인가 뛰고 13골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9경기 10골인데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린스 쿠아베나 아두 예, 빅토리아 프리젠에 예, 이렇게 세 선수가 A매치 데뷔전 그러니까 첫 선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전이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포트를 따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포트2를 수성하기 위함인데 근데 또 이 포트 구성에 있어서 좀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가 뭐 1포트를 유지한다. 예.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도한 거예요. 풋볼 미츠 데이터라고 SNS 여기서 포트1이 이탈리아 또는 그 승자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 걸로 예전 걸로 한 거고 얘네가 그걸 보도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피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믿을 수 있는 소스다라고 얘네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정도면은 뭐 디 애슬레틱이라던가 BBC라던가 아니면 독일의 공신력 있는 데라던가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예. 안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 매체들만 그걸 받아서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봐주기를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니까 야, 그렇죠. 야 우리 1포트 될 수 있대 이러면서 막 풋볼 이탈리아 막 이런 데서도 다 예. 보도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오. 매체들은 야 우리 1포트 갈 수 있대라고 하면서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여기는 데이터 같은 것들 뽑는 데거든요. 예. 그거 취재하는 데가 아니에요. 취재하는 데가 아닌데 이 정도면 BBC나 이런 데가 조용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공신력이 있다. 그러면 뭐 앞다퉈 보도하겠죠. 그런데도. 근데 어쨌건 간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가 예. 정말 뭐 피파 쪽에 데이터를 수집해 주다가 우연히 얘기를 유출 자료를 들었다면 예.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이번 포트가 굉장히 더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탈리아가 일본 포트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예. 되면은 어쨌든 뭐 우리는 이 볼리비아랑 가나한테는 져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포트 선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라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네. 그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탈리아랑 붙는 팀과의 승자가 이탈리아 포트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팀들한테 불합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이긴 팀은 굉장한 이익을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거 하려고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조금 더 흥행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겠다라는 건 건데 왜냐면 근데 그 팀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이탈리아가 올라온다 그러면 4포트로 들어가는 게 월드컵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죽음의 조 생기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어쨌건 이 포트가 정말 중요하다. 이 진입 때문에라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캐나다가 이제 위포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개최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1포트죠. 예. 근데 이제 그 12개 조잖아요. 12개 조기 때문에
24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탈리아가 빠진다면. 네. 이탈리아가 안 빠진다면 23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파 랭킹이. 네. 그런 건데 현재 그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22위입니다. 예, 1594점이고요. 23위 에콰도르가 이제 1590점이고요. 그러니까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일단 네. 에콰도르랑은.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24위인데 이제 1587점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드컵 예선은 가산점이 25점이 붙어요. 그냥 우리보다 낮은 순위랑 붙는 팀은 오스트리아긴 해요. 근데 여기가 월드컵 예선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평가전은 10점이에요. 네. 그래서 두 경기 다 승리를 거둔다면 오스트리아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우리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게 봐야겠네요. 패하지 않는 이상. 패하면 이제 그만큼 마이너스가 그렇죠, 더 많이 돼요. 그렇죠. 만약 뭐 사이프러스, 키프러스한테 패한다. 예. 그럼 진짜 완전 와장창 내려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사실 위에 있다가 한참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진 거거든요. 오스트리아가. 예. 그리고 이제 호주가 1584점인데 베네수엘라랑 이제 콜롬비아 경기가 있는데 우리가 2승 다 거두면은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무난하게. 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거나 패하면은 우리의 상대팀들이 순위가 낮아요.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게 많고 반면 에콰도르도 캐나다랑 경기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나마 좀 붙어있는 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피파 순위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예. 막 팩토링도 들어가고 온갖 이 수열들이 들어가는 일반인들이 계산할 수 예. 없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근데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가 또 있잖아요. 13위. 그렇죠. 이거 잡으면은 얘네가 또 확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경기 다 이겨야 된다. 근데 가나가 73인 게 좀 의아하네요.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가나 이번에 명단 발표하는 거 봐봐요. 예. 운영이 엉망입니다. 예. 예.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운영이 엉망이면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대표팀도 뭐 마찬가지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 선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11월의 A매치 좀 이모저모들을 알아봤고 내일은 이 볼리비아전 네. 프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